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피로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은 피로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언어 형제들을 잘 보면 언어에 대한 피로감을 덜 느껴요. 시간이고 계속 연습해도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이들을 좀 가이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언어 공부를 하면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그게 이제 몸이 피로하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뇌가 피곤해해요. 언어와 관련된 뇌신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는 뉴로제노시스라고 하는데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느끼는 피로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점점점 그 피로감이 줄어드는데,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피로감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가이드해 주는 입장에서 그 피로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가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겪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그 과정을 어쨌든 극복하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면서 최근에는 이거를 성장통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스트레스는 확실히 몸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피로감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40대 영어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머리가 너무 아프곤 하지만 어쨌든 이게 회복이 되고 점점점 나아지고 걱정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 어머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그리고 피로감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피로감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에 그런 통증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반응이고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증상을 보일 때 어머님들이 칭찬을 해 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쨌든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걸 하려고 했다니까 그건 너무 대단한 것 같다."라고. 보통 "내가 휴식을 취하려면 멍을 때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사실 잠이에요. 잠을 잠깐이라도 자면 훨씬 피로감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서 우리 뇌가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쌓이는 찌꺼기들을 충분히 청소해 내고 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서, "충분히 잠 잘 자고 잘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고,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까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부를 해서 생기는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아이가 기대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압박감을 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를 충분히 포용해 주지 못해서 오는 박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해서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거나 공부를 해서 힘들어할 때는 충분히 응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반면에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틱이 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공부 한 가지 때문은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아이를 포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 독소라고 얘기하는데, 뇌에서 인제 신경 반응이 너무 가변이 되면 거기에 독소가 나와요. 우리 몸에는 그 독소를 해독하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DHA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말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DHA가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DHA만으로 된 약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저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아마씨 기름을 먹거든요. 이게 아마씨 기름인데 그냥 공부해서 머리가 너무 아플 때는 이걸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먹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안 쓰는 뇌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기는 피로감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사용해서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고, 이제 학습에선 스키마라고도 하고 정보의 어떤 정교함이 생성이 되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학습 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것까지 되기까지가 조금 힘들고, 그게 되고 나면은 편해지니까 되기까지 어머님들이 충분히 좀 기다려 주고 포용을 해 줘야 되고, 영어가 기본기가 되려면 최소 3 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양한 어떤 영어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어머님들이 가장 중심을 주셔야 될 것은 아이들이 피곤해할 때 어떻게 아이들을 좀 포용해 줘서 아이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지. 실제로 아이들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모르지만 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 아이들 대부분 잘하고 싶어 해요. 공부를 못하고 싶어 하는 애들은 없어요.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잘하게 끌어주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본기가 쌓이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응원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칠게요.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